아침 7시 호텔 복도. 48세 호텔 청소부 박지은이 전화기를 들고 유창한 일본어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はい、承知いたしました。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복도 모퉁이에서 한석주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온몸이 굳어버렸죠. 35년 전 도쿄에서 잃어버린 딸이 떠올랐어요. お父さん、行ってきます。 바로 그 억양이었습니다. 회장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이 청소부가 내 딸인가? 청소부는 왜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35년간 감춰진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침 7시 진성호텔 47층 복도는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48세 박지은이 청소 카트를 밀며 걸었어요.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한 복도를 채웠죠. 지은은 20년째 이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까지 일했어요. 최상층 스위트룸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로 문을 열었어요.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지은은 걸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책상 위 전화기였습니다. 화면에 토키오 헤드 오피스라는 글자가 떴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청소부가 전화를 받아도 될까요? 하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빠른 일본어가 쏟아졌어요. 緊急です。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도쿄 본사에서 회장님께 급히 전할 내용이 있다는 말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지은의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はい、承知いたしました。内容を詳しくお聞かせください。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유창했어요.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러웠죠. 지은은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손은 이미 펜을 들고 메모지에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말했어요. 지은은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계약서 조항, 회의 일정, 변호사 검토 사항까지. はい、必ず会長にお伝えします。ご心配なく。 네, 꼭 회장님께 전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메모지를 내려다봤어요. 일본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글씨였죠.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을 붙잡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74세 한석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새벽 운동을 하고 올라오는 길이었죠. 우연히 스위트룸 쪽을 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청소부가 일본어로 통화하는 모습을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굳어버렸죠. 3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쿄 시부야 거리 13세 딸 유미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던 모습. お父さん、行ってきます。 아빠 다녀올게요. 밝게 웃던 얼굴이 선명했어요. 유창한 일본어 발음도요. 국제학교를 다니던 딸은 일본어를 모국어처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사라졌어요. 시부야 번화가에서 납치됐습니다. CCTV에 찍힌 건 검은 승합차와 남자들 뿐이었죠. 회장은 35년간 찾았어요. 전 재산의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지금 저 청소부의 억양이 딸과 똑같았어요. 하이라고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톤까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유미인가? 하지만 나이가 맞지 않았어요. 청소부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유미라면 지금 48세. 맞네요. 왜 날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지은 청소부 신상조사. 극비로. 지은은 여전히 책상을 붙잡고 서 있었어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뺨을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5년간 품어온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이 더 크게 울렸죠.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전 11시 박지은은 호텔을 나섰어요. 6시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죠. 작은 원룸이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옷장, 작은 식탁이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어요. 매일 반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손을 들어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48년을 살았지만 그중 35년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작은 목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35년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죠. 지은이 아는 건 단 하나였어요. 13살 때 서울역 근처 여성긴급보호소에서 발견됐다는 것. 기억도 없었고 신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자원봉사를 하던 김순자 씨가 데려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자 언니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자 언니였습니다. 지은아, 점심 먹었니? 아직이요, 언니. 그럼 우리 집으로 와. 미역국 끓였어. 언니 맨날 제가 얻어먹기만 해서. 또 그런 소리 해? 어서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언니는 늘 이랬어요. 가족이 없는 지은을 35년간 챙겨줬죠. 30분 후 순자 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미역국 냄새가 났어요. 언니 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식탁에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나물.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뭔 소리야. 우리 지은이 잘 먹어야지. 순자가 국을 퍼주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지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잡는 자세가 묘하게 우아했어요. 새끼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펴졌죠. 순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은아, 너 옛날부터 느꼈는데 왜 그렇게 우아해? 네. 젓가락도 그렇고 앉는 자세도 그렇고 꼭 어디 좋은 집 딸 같아. 지은이 당황해서 손을 내려다봤어요. 자신도 모르는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혹시 전생에 공주였던 거 아니야? 순자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지은은 웃을 수 없었어요. 가끔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습관, 익숙한 듯한 물건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아까 그 일본어 통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어떻게 자신이 일본어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배운 기억도 없는데.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기억상실, 무의식 언어 능력. 결과가 주르륵 나왔어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상실의 경우 언어 능력은 남아있을 수 있음. 뇌의 언어 영역은 별도로 저장되어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럼 나는 일본에서 살았던 걸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녁 7시 지은은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였어요.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0층 버튼을 눌렀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지은은 청소 카트를 끌고 들어갔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카드키를 찍었죠. 문이 열렸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묵직한 책상과 가죽 소파, 큰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닦았어요.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닫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안쪽에 액자가 보였어요. 무심코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소녀 사진이었어요. 13살쯤 됐을까요? 도쿄 시부야 거리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지은의 숨이 멈췄습니다. 왜 낯설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섬광이 터졌습니다. 도쿄 거리, 웃음소리, 따뜻한 목소리. 유미야, 조심해서 다녀와. 너무 선명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책상을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은 황급히 액자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걸레를 들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한석주 회장이 들어왔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이 지은을 봤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죄송합니다. 청소 금방 끝낼게요. 지은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성함이 박지은입니다. 나이가 48살입니다. 순간 회장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책상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다가가려 했어요.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나가봐.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지은은 청소 도구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딸 사진을 꺼냈죠. 13세 유미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48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미가 살아있다면 지금 48세였어요. 사진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설마, 정말 내가. 다음 날 오후 지은은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컵라면과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동료 청소부 최경미가 옆에 앉았어요. 50대 중반의 푸근한 여성이었죠. 지은아, 어제 회장실 청소했다며? 네, 언니. 회장님 만났어? 잠깐. 봤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서웠지? 나도 예전에 한번 마주쳤는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더라. 경미가 라면을 후루룩 마셨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떨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죠.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었을까요? 그때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도쿄에서 35년 만에 실종자 가족 상봉 감동.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일본 뉴스였습니다.
한 노부부가 딸을 껴안고 우는 모습이 나왔죠. 자막이 흘렀어요. 35년 전 실종됐던 딸,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저런 일도 있네. 35년 만에 찾다니. 경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화면 속 여성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何も覚えていませんでした。でも、家族に会えて、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을 만나서 지은이 자신도 모르게 통역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후에야 깨달았죠. 지은아, 너 일본어 해? 경미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컵라면을 들고 휴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는 대체 뭘 아는 거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35년 전 실종 사건 도쿄.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대부분 일본 현지 사건이었어요. 한국인 실종 사건도 몇 건 있었습니다. 지은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벌 2세 딸 도쿄 실종. 35년째 미해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눌렀어요. 1990년 3월 한국의 대기업 회장 한석주 씨의 딸 한유미 양 당시 13세의 도쿄 시부야에서 실종. 국제학교 학교 중 납치된 것으로 추정.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한석주, 진성호텔 회장이었습니다. 35년간 행방불명. 생사 확인 안 돼. 숨이 막혔어요. 지은은 화장실 벽에 기댔습니다. 13세, 35년 전 도쿄. 자신도 13세 때 발견됐어요. 35년 전에요. 설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그럴 리 없었죠.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50층 회장실. 한석주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문이 열리고 4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게. 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비서실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박지은이라는 청소부가 있네. 네, 압니다. 20년 근속 직원입니다. 그 사람 신상조사를 해. 극비로.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어요. 청소부를요? 응. 태어난 곳, 학력, 가족관계. 알 수 있는 거 다 조사해.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회장이 다시 비서실장을 봤어요. 그 사람이 쓰는 컵, 머리카락.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 네, 그게 DNA 검사 의뢰할 거야. 순간 비서실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DNA 검사라니. 혹시 따님과 관련이?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모르겠네. 확신은 없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어 억양이 유미랑 똑같아. 나이도 맞고 48세면.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극비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일어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부회장한테도.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 사진을 꺼냈죠. 13세 유미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도쿄 시부야 거리 배경이었습니다. 유미야.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순간, 회장님, 따님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납치범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회장은 모든 걸 줬죠. 하지만 유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0년을 찾았습니다. 사설 탐정, 경찰, 국제수사망. 모든 걸 동원했어요. 하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저녁 8시 지은은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어 회장님 실종 사건. 47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한지원 부회장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세련된 여성이었죠. 수고하세요. 지원이 차갑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회장은 늘 차가웠습니다. 직원들에게 말도 잘 안 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지나가면서 지은을 유심히 봤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지은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꿈이었습니다. 도쿄 거리가 펼쳐졌어요. 지은은 13살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걷고 있었죠. 햇살이 따뜻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유미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아빠. 그 순간 검은 차가 다가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뛰어나왔죠.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끌려갔어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머리가 차체에 부딪혔어요.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유미야, 유미야. 멀어지는 목소리. 으악!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죠. 또 그 꿈.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지은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나는 정말 누구지? 3일 후 목요일 지은은 순자 언니 집을 찾았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죠. 문을 열자 순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와, 지은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지은을 거실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혔죠. 무슨 일이야? 말해봐. 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나 일본어를 할 줄 알아. 뭐? 지난주에 호텔에서 일본 본사 전화를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대화했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계속 꿔요. 도쿄 거리, 교복 입은 나, 누군가 날 부르는 목소리.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언니, 나 혹시 일본에서 살았던 걸까? 왜 기억이 없는데 일본어를 알지? 순자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지은아, 무서워요, 언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은이 순자의 품에서 울었어요. 35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지은아, 너를 처음 봤을 때 기억나? 네. 여성보호소에 있었잖아. 13살이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벽만 보고 앉아 있었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있었어.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데려왔지. 언니, 35년을 함께 살았어. 내가 내 가족이야, 지은아. 순자가 지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기억이 돌아오든 안 오든 넌 내 동생이야. 알았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같은 시각 진성호텔 회장실.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지른 C조사 결과입니다. 회장이 파일을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지은의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박지는 48세, 진성호텔 환경미화원.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35년 전 서울역 근처 여성긴급보호소 발견. 당시 13세 추정. 신원 미상. 기억상실 상태.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13세, 35년 전. 자원봉사자 김순자 씨가 데려가 양육. 현재까지 함께 거주. 학력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직업 경력 청소 및 서비스업 20년.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35년 전이라. 비서실장이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게 박지은 씨가 사용한 컵입니다. 머리카락도 채취했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DNA 검사 일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극비로 해. 절대 누설되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유미 실종 사건. 35년 전 파일이었어요. 펼쳤습니다. CCTV 사진들이 나왔어요. 시부야 거리, 검은 승합차, 끌려가는 유미. 그 옆에 지은의 파일을 놓았습니다. 두 파일을 번갈아 봤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8시 지은은 46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내렸어요.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멈칫했어요. 회장님. 지은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은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박지은 씨. 네, 회장님. 혹시 일본어 하십니까? 순간 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난주에 도쿄 본사 전화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데 혹시 어렸을 때 일본에 기억이 없어요. 지은이 회장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3살 이전 기억이 전혀 없어요. 보호소에서 발견됐을 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13살. 네. 그래서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장이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기억나실 겁니다. 회장님은 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제게 딸이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잃어버렸죠.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도쿄에서였습니다. 13살이었어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에는 형광등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딸일 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말씀을.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회장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쪽에서 한지원 부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과 청소부가 대화하는 모습을요. 둘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요.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뭐지? 저 청소부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불안이었어요. 지원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울렸죠.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회장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13살이었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석주 딸 실종. 기사가 떴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13세 소녀가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도쿄 거리 배경. 지은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을 봤어요. 회장실 서랍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한유미.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회장실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DNA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죠. 35년의 무게였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손가락을 봉투 안쪽에 넣었어요. 천천히 뜯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따라갔어요. 검사 대상 한석주 박지은. 검사 항목 친자 확인. 마지막 줄에 눈이 고정됐습니다. 친자 확률 99.97%.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회장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유미가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5년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쏟아부어 찾았지만 실패했었죠. 포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딸이 살아있었어요. 바로 그 건물에서 같은 공간에서 청소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 회장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부인께 전화 연결해.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갔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회장이 받았습니다. 여보. 아내 이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래요? 목소리가. 여보, 결과가 나왔어. 결과?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99.97%. 유미야. 우리 딸이야. 전화 너머로 비명이 들렸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소영이 울먹였습니다. 응. 박지은이 유미야. 우리 딸이 살아있어. 어머, 어머. 소영도 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떡해요? 35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르겠어. 기억도 없다잖아. 13살부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호소에서 발견됐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혼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장 만나러 가요. 아니, 천천히 해야 해. 기억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거야. 회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알았어요. 그래도 살아있다니. 소영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미의 13세 사진을 꺼냈어요. 유미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은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칠째 불안했죠. 회장님과 나눈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혹시, 지은아. 경미 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응, 언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이 억지로 웃었어요. 경미는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언니.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어요. 한지원 부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지원은 고개만 끄덕였죠. 시선이 지은에게 고정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지은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선을 피했어요. 지원은 커피를 뽑아 들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복도를 걷다 지원은 멈췄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왜 아버지가 저 청소부를? 불안이 커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회장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청소부 신상을 조사하라고 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비서실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죠. 지원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낡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입양될 때 받은 편지였어요. 친부모가 남긴 것이었죠.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지원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은 고아였습니다. 13살 때 보호소에 있었어요. 회장 부부가 찾아왔었죠. 실종된 딸을 닮았다고 데려갔습니다. 30년을 가족으로 살았어요. 정말 딸처럼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대체품이라는 걸요. 진짜 딸이 아니라 비슷한 아이, 위로가 되는 존재.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랑받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설마 진짜가 나타난 건 아니겠지?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됐어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습니다. 저녁 7시 회장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실에 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소영이 달려와 회장을 안았습니다. 우리 유미 정말 살아있어요? 응. DNA가 증명했어. 두 사람이 서로 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가가야? 천천히 하자. 기억도 없는데 충격받을 수 있어. 회장이 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먼저 조금씩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말하자.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여보, 지원이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원이 30년을 딸로 키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딸이 돌아왔습니다. 어떡하죠? 지원이한테 뭐라고? 모르겠어. 나도. 회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두 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 지은은 46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은 씨. 돌아보니 감사실장이 서 있었어요. 뒤에 2명의 직원이 더 있었습니다. 네. 지은이 걸레를 내려놓았어요. 감사실로 좀 오시죠. 무슨 일인데요? 가시면 압니다. 감사실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감사실 조사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이 켜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지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지은 씨, 호텔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실장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지은이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잔액이 2억 원.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통장 만든 적 없어요. 3개월 전부터 호텔 비자금이 이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통장이 아니에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감사실장이 노트북을 돌렸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 지은이 나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죠. 이건 청소할 때 쓰레기 봉투를 서류실에서 나온 겁니다. 기밀 문서가 들어있던 곳이죠. 아니에요. 전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감사실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20년간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짓을... 그건 경찰이 판단할 일입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박지은 씨 횡령 및 기밀 유출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였습니다.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지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왔어요.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부가 횡령을 했대. 2억이나. 믿을 수가 없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미 언니가 달려왔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경찰이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언니,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지은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알아. 나 믿어. 꼭 믿어. 경미도 울었습니다. 지은이 끌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한지원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난 살아야 해. 지원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오후 3시.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지은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앞에 앉았어요. 자백하세요. 그럼 형량이 줄어듭니다. 전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지은이 탁자를 쳤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왜 발뺌합니까? 그건 누군가 저를 모함한 거예요. 누가요? 당신을 왜 모함해요? 지은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지은 씨, 35년 전 보호소에서 발견됐다고요? 네.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전 35년간 성실하게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기억도 없이 뿌리도 없이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제 인생은 대체 뭐예요? 탁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형사가 잠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저녁 8시 지은은 유치장으로 옮겨졌어요.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철창 너머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흔들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그때 간수가 왔어요. 박지은 씨 면회 왔습니다. 네, 면회실로 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순자 언니가 앉아 있었어요. 언니,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순자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언니, 전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알아. 내가 널 몇 년을 봤는데. 내가 그럴 애 아니야. 순자가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변호사 알아봤어. 곧 올 거야. 언니, 고마워요. 울지 마. 진실은 밝혀질 거야. 순자가 억지로 웃었어요. 그런데 언니 회장님은 회장님한테도 연락했어. 근데 출장 중이래. 내일 들어오신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꼭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언니. 유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다시 바닥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 지은은 무릎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은 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뛰어왔어요. 회장님, 왜 그래? 박지은 씨가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횡령 혐의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감사실에서 고발했습니다. 통장 내역이랑 CCTV가. 말도 안 돼.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회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장 차 준비해. 경찰서로 간다. 네, 회장님. 차 안에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물었어요. 증거가 뭐래? 통장 내역이랑 CCTV입니다. 조작이야. 틀림없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문가 불러. 영상 분석하고 통장 추적하고 이미 준비했습니다. 빨리 해. 내 딸이. 그 아이가 억울하게. 회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유미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구해줄게. 다음 날 화요일 오전 회장실. 한석주 회장 앞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밤새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CCTV 영상,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타임스탬프가 조작됐습니다. 원본은 쓰레기 봉투를 든 장면인데 각도를 바꿔서 마치 서류를 훔치는 것처럼 회장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통장은요? 개설 날짜가 조작됐습니다. 실제로는 일주일 전에 만들어졌는데 시스템 해킹으로 3개월 전처럼 보이게. IP 추적은 이미 했습니다. 전문가가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호텔 내부 IP입니다. 정확히는 부회장실에서 접속한 기록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회장실? 네. 한지원 부회장님 사무실 컴퓨터에서. 회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원이가.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지원이를 불러. 30분 후 한지원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차분한 표정.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회장이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뭔가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IP 추적 결과, CCTV 분석 자료. 아버님, 내가 했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원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유미를? 왜 내 딸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유미라고 하셨습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회장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책상에 펼쳤습니다. 99.97% 박지은이 내 딸 유미야. 지원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그럼 정말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다가갔어요. 지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랬어?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내가 너를 딸처럼. 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처럼이요. 진짜 딸은 아니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버님의 진짜 딸이 아니에요. 지연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경호원 박철호. 아버님 기억하세요?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35년 전 유미 언니를 못 지킨 그 경호원. 제 아버지예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아버지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입니다. 지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원아, 유미 아가씨 대신 되어라.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그렇게 썼어요. 회장이 벽에 기댔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박철호 팀장의 딸? 네. 13살 때 고아원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고당하고 자살한 후였죠. 지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이 오셨을 때 전 말 못했어요. 경호원 딸이라고. 어깨가 떨렸어요. 유미 언니 닮았다고. 데려가셨잖아요.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엔 속죄였어요. 아버지 대신 유미 언니 자리를 채우려고 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10년이 지나니 진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20년, 30년.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지원이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유미 언니가 살아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럼 전 뭐가 되는 거예요? 경호원 딸이 30년간 언니 자리에 앉아 있었던 가짜잖아요. 지원이 바닥을 쳤습니다. 45년 인생을 여기 바쳤어요. 결혼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들고 오직 이 가족만 생각했어요. 울음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와서 진짜가 나타나면 전 어디로 가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원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원이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유미 언니한테도 아버님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알아요. 어깨가 격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난 살고 싶었어요. 이 가족으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철호 팀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가혹했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딸을 잃은 분노에 그 사람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어. 명예퇴직도 없이, 퇴직금도 없이. 회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는데. 아니에요. 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경호원이었으면 지켰어야죠. 그건 아버지 책임이에요. 하지만 저까지 아버지 죗값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나요? 지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13살부터 30년을 가짜로 살아야 했나요? 회장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지원이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한 짓 다 알아요. 벌 받을 거예요. 지원아, 유미 언니 풀어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지원이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아버님, 어머님, 30년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것만은 진심이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딸, 한 명은 35년을 잃어버렸고 한 명은 30년을 가짜로 살았습니다. 모두 자신 때문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경찰서 면회실. 유리 너머로 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석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와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지은 씨.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유미야.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미, 라고 하셨어요? 응, 한유미. 그게 내 이름이야. 회장이 서류를 유리에 댔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친자 확률 99.97%.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넌 내 딸이야. 35년 전 도쿄에서 잃어버린.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기억 조각들이 쏟아졌어요. 도쿄 거리, 따뜻한 집, 피아노 소리,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 아빠.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야. 아빠야. 지은도 울기 시작했어요. 손을 유리에 댔습니다. 회장도 손을 댔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손이 겹쳤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나요. 얼굴은 보이는데 이름이. 괜찮아. 천천히. 35년간 나는 누구지 그렇게 물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뿌리도 없이 기억도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근데 김미숙은 가짜인가요? 35년이.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김미숙도 너야. 한유미도 너고. 둘 다 진짜야. 하지만 35년을 박지은으로 살았잖아. 순자 언니랑 동료들이랑. 그것도 다 내 인생이야.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아무것도 버릴 필요 없어. 다 너니까.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박지은 씨 석방입니다. 네. 모든 혐의가 벗겨졌습니다. 증거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은이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장이 면회실 밖으로 나갔어요. 지은도 나왔습니다. 유리가 없었어요. 마주 섰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팔을 벌렸어요. 유미야, 집에 가자. 지은이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35년 만이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기억을 못해서.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두 사람이 한참을 껴안고 울었어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을 안았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언니, 지은이 회장을 봤습니다. 순자도 회장을 봤어요. 순자 씨,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간 제 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회장님, 그럼 정말, 네, 유미입니다. 제 딸이에요. 순자가 지은을 다시 안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지은이가, 언니 미안해요. 말 안 해서. 아니야. 괜찮아. 순자가 지은의 등을 쓸어주었어요. 내 가족 찾았잖아. 그걸로 됐어. 일주일 후 한석주 회장 저택.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미, 순자, 경미, 청소부 동료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소영이 유미의 손을 잡았어요. 유미야, 정말 우리 딸이구나. 어머니, 유미가 소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울었어요. 35년을. 어떻게 살았니? 괜찮았어요. 순자 언니가 있어서. 유미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가 미소 지었어요. 거실 한쪽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검은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유미야, 기억나니? 소영이 피아노를 가리켰어요. 조금.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유미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에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하얀 건반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소영이 옆에 앉았어요. 손을 겹쳐 함께 연주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회장이 소파에서 지켜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지원 언니는? 유미가 연주를 멈추고 물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집행유예 3년 받았어.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없어서 면회 갈 수 있어요? 유미야, 언니도 피해자예요. 경호원 딸로 태어나서 평생 속죄하며 살았잖아요. 유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을 가짜로 살았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박 팀장한테 너무 가혹했지. 주먹을 쥐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아빠. 유미가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같이 치유하면 돼요. 다음 날 유미는 구치소를 찾았어요. 면회실에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담담했어요. 언니, 유미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요, 유미야.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언니가 미안할 일 없어요. 하지만 내가 너를, 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13살부터 혼자. 유미가 손을 유리에 댔어요. 저도 13살 때 모든 걸 잃었어요. 그 마음, 알아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우리 같이 가족으로 살아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언니도 30년을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지원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2달 후 유미는 자신의 방을 정리했어요. 벽에 청소부 유니폼을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35년간 김미숙으로 살았던 시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것도 나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어요. 순자 언니의 사랑, 동료들의 우정, 성실하게 살았던 날들.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모두 진짜였습니다. 한유미도 박지은도 둘 다 자신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어요. 유미야, 저녁 먹자. 네, 아빠. 두 사람이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 순자 언니, 경미 언니.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유미는 모두를 바라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35년을 잃어버렸지만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야 집에 왔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